한국이 세계 최초의 발자취를 남기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2021년 기준 유인도 465개와 무인도 2,918개 등 총 3,383개의 섬을 보유한 국가이죠.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섬이 많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10대 섬 보유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들 섬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섬지역 진흥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한국섬진흥원은 이 같은 정책들을 총괄하기 위해 만든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한국섬진흥원은 섬정책 싱크탱크로서 그간 각 부처에서 추진했던 섬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오동호 한국섬진흥원 초대 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섬진흥원은 섬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정부가 연구기관을 만든 세계 최초의 사례이다. 국내 연구 성과를 다른 해양 국가들도 차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롤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죠. 오 원장은 섬진흥원 출범과 함께 다시 공직에 소환된 행정 전문가입니다. 경희대 재학 시절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5년 공직에 입문한 그는 2018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직을 끝으로 현장에서 물러났는데요. 그는 신생기관인 섬진흥원을 운영하면서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재직 시절 도서지역과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 등 지방행정을 담당했던 경험 등을 되살리고 있다. 섬진흥원 출범 후 약 5개월 동안 내부 조직을 안정화하고 중앙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섬진흥원의 핵심 업무는 섬자원 개발인데요. 과거 섬관리가 해양수산업 등 1차 산업 분야에서 자원 채취의 거점으로서 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레저 관광 자원은 물론 생태 문명 자원으로서 섬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죠. 오 원장은 최근 개인 소규모 단위의 국내 섬 여행 수요가 늘었다, 환경책임 투명경영 ESG 등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섬 주민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고 그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수도권 편중 발전의 여파로 늘어나고 있는 무인도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이 같은 문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국내 유인도 수는 2006년 492개에서 2015년 472개, 2021년 465개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25명 미만이어서 무인도로 바뀔 처지에 놓인 섬도 현재 약 1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오 원장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섬이 되려면 먼저 주민들이 살고 싶은 섬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배와 같은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등 섬 내 보건 복지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섬진흥원은 국경지대에 위치한 섬의 연구관리도 강화할 방침인데요. 오 원장은 2014년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우리나라 최서단 섬인 경렬비열도를 중국인들이 매입하려고 시도한 사태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섬관리 필요성이 본격화했다. 당시 정부는 안보와 어업 분쟁 등을 우려해 해당 지역에서의 외국인 토지 거래 규제에 나섰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영토 분쟁이 빈번한 만큼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오 원장은 북한과 접경 지역인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통치해서 말하는 서해 5도의 중요성도 당부했는데요. 그는 서해 5도는 북반계와 남반계 생물의 연결 지역으로 생물지리학적,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접근이 어려워 최근에서야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섬진흥원은 기관이 목포에 있지만 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전국의 도서 지역에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정책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이 웃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에 공급망 구성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IT 장비 업계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공급난이 우려되는 주요 부품부터 공급망 구축을 서두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판 관련 업체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IT 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카에 탑재될 반도체 기판 공급 업체 선정을 위해 국내 업체들과 신뢰도 시험 등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죠. 애플이 반도체 기판 업체 선정을 서두르는 것은 다른 부품 대비 공급난이 유독 심하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기판은 반도체 패키징 작업에 필요한 인쇄회로 기판의 일종으로 칩 아래에 부착하는 부품입니다.
반도체 기판은 전기 배선 회로로 각종 전자 부품을 연결해 인체의 신경망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 인공지능과 서버, 데이터 센터,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고성능 반도체 PCB 수요가 폭증하고 있죠. 고성능 반도체 PCB는 크게 플립칩 칩스케일 패키지 FC-CSP와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FC-BGA로 구분되는데 AI와 서버, 자율주행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에 탑재되는 것은 FC-BGA입니다. FC-BGA는 기술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 세계적으로 10여 개사가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인텔과 AMD, 엔비디아 같은 대형 반도체 설계 기업 사이에서 FC-BGA 수요가 폭증해 FC-BGA 품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FC-BGA 시장은 일본 이비덴, 신코덴키와 대만 유니마이크론, 나냐 등의 점유율이 높지만 애플은 한국 IT 장비 업체들의 신속한 기술 개발 능력과 납기 대응 능력 등의 후한 평가를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종욱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M1 반도체에 사용하는 FC-BGA 기판은 인텔, AMD가 요구하는 FC-BGA 대비 스펙이 낮고 수동 조작을 포함한 SiP 구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업체들의 진입이 용이해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전기, LG이노텍, 신택 등 국내 반도체 기판 업체들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이미 FC-BGA, FC-CSP, AIP, SiP 등 주요 기판에서 이들 업체들을 1차 협력사로 두고 있어 한국 기판 사용 비중이 높은데요. 실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앞다퉈 FC-BGA 시장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추진 중입니다. 삼성전기는 지난 1월 FC-BGA 생산 설비에 총 8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1조 2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도 하였죠. LG이노텍은 최근 FC-BGA 반도체 기판 시설과 설비에 4,1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투자는 LG이노텍의 첫 번째 FC-BGA 투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욱 애널리스트는 만약 애플이 전기차를 출시할 경우 자율주행 반도체와 통신 반도체 모듈 조립을 한국에서 준비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기판 업체들과 접촉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애플이 기존 기판 파트너들과 애플카를 협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